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 주목할 만한 사찰과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음식 등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연등은 지혜와 함께 무지와 번뇌로 어두운 세상에 깨우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만 개의 연등이 밤하늘을 밝힌 부산 삼광사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울긋불긋 사찰을 수놓은 연등. 어둠이 내려앉자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됩니다. 부산의 3대 사찰 삼광사가 연등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등 터널과 연등길, 하늘도 온통 연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서로운 영물인 용이 불을 내뿜고 연꽃을 타고 부처님이 속세에 현신합니다. 현실이 아닌 한편의 동화 속 세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すごく綺麗で彩りが豊かで素敵だなと思います。 삼광사 연등이 불을 밝힌 건 지난 7일. 경내를 가득 채운 연등만 모두 7만 개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색의 종이를 둘러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연등은 그저 볼거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불을 밝힌 연등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담겼습니다. 낮에 볼 때는 밤이랑 좀 다르게 약간 심신에 뭔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고요함과, 밤에 보면은 화려해서 좀 사진 찍기에도 좋고. 삼광사 연등축제는 지난 1986년 사찰 창건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불교에서 연등은 지혜와 함께 무지와 번뇌로 어두운 세상에 깨우침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삼광사 연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연등 축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등 불빛 아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약 한 100만 명 내외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삼광사 연등 축제는 지난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되면서 매년 국내는 물론 많은 외국인들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 국내를 넘어 해외 명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인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북한산이 품고 있어 언제 찾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진관사에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에 한 폭의 그림같이 자리 잡은 진관사.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니 오색 연등 물결이 일렁입니다. 석가 탄신일을 앞두고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음의 정원 진관사 그러거든요. 꼭 굳이 불자만 오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다 오니까 함께 더불어서 편안하고 상생과 화합으로서 다툼 없이 이렇게 정원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거닐자. 진관사에는 600년 전통 국행 수륙제가 있습니다. 조선 태조가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국행 수륙제를 올리는 사찰로 진관사를 지정했습니다. 매년 10월 진관사에서 열리는 국행 수륙제. 이러한 전통은 사찰 음식의 연구로 이어졌고, 삶의 바탕이고 사람의 근본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은 생명과 똑같거든요. 밥 자체가 생명이에요. 의례 음식에서 이 음식이 발달됐거든요, 진관사는. 근데 이 음식을 혼자만 드시는 게 아니고 백품의 음식, 공덕의 음식에서 나누어서 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터를 잡은 수십 개의 장독대에는 스님들이 정성껏 만든 장이 담겼습니다. 개호 스님은 음식도 자연과의 조화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봄볕에 깃든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그래요. 2009년에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기거했던 방에서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가 발견돼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진관사.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머물고 거닐고 싶은 마음의 정원이 됐습니다. 잡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정원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자. 그래서 맞다, 좋다, 옳다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다 비우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을 하자. 복복자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보일시자잖아요. 한 입으로 먹을 밥만 보이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사는 진관사를 품었고 진관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경기도 양주에는 조선 초기 왕실 사찰로 동아시아 대표 선종사원 유적인 회암사지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사랑한 사찰로도 유명한데요. 지난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죠.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식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를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회암사지를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대지 위에 돌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과거 건축물이 있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회암사지, 과거 회암사가 있던 사찰터입니다.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진 왕실 사찰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를 치유 궁궐로 활용했는데 특히 상황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회암사에 궁시를 짓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양주시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매년 회암사지 왕실 축제를 열고 왕실 어가 행렬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암사지는 동아시아 선종사원 유적으로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유적입니다. 14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선종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고고 유적으로서 이제 중국, 일본은 이제 그 실물 유적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없는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종사원 유적이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서. 회암사지 내에 있는 사리탑입니다. 조선 전기 석조 미술을 대표하는 유물인데요. 지난 2021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사리탑을 비롯해 선각 왕사비, 쌍사자석 등등 회암사지에는 4개의 보물과 3개의 경기도 유형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회암사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선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계유산 등재. 양주시는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전담팀이 이제 세계유산 추진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비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존 관리, 모니터링, 홍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5월 말 31일에 유네스코 등재 기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응원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저는 뭐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양주 회암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네. 태조 이성계가 사랑한 조선 초기 왕실 사찰 회암사지. 회암사지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김민재 앵커는 사찰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냥 고즈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즈넉함 속에 힐링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사찰은 어떨까요? 쉼과 즐길거리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찰을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제약산을 병풍 삼아 펼쳐진 사찰. 사찰 주변으로 우람한 바위봉우리가 능선을 이루고 있는 밀양 표충사의 풍경은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비경을 자랑합니다. 사계절 다른 풍경의 표충사는 주말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느 쪽을 보든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관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산사도 깨끗하고. 예.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명명한 사찰입니다. 또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을 제사하는 표충서원이 함께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자리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가득 담긴 표충사의 또 다른 매력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지친 일상의 쉼표가 되는 템플스테이와 역사와 유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도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제격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와 놀이터 옆을 지나는 시원한 계곡까지. 아이들은 즐겁고 어른들은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것도 다 가족 단위 올 수 있는 곳이고 또 계곡이 좋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가족 단위 물놀이 와가지고 쉽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놀 수도 있고 또 여기 사찰에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표충사. 불교의 역사를 배우는 공간에서 놀이와 쉼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임늘솔 아나운서, 생미식계와 불식육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식자가 들어있는 걸 보니까 음식과 뭔가 연관돼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을 과식하지 말고 육식을 멀리하라는 불교 용어인데요.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 위주의 사찰 음식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에서는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워보는 특별한 체험관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얇게 썬 가지를 노릇노릇 굽습니다. 그 위에 알록달록한 새싹을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어느새 완성된 작은 꽃다발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깁니다. 고즈넉한 한옥 아래 요리 강연이 한창인 이곳은 강진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음식점이던 공간이 사찰 음식 체험장으로 탈바꿈된 건 지난 3월.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강진군이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고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한 겁니다. 여기에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해 강연을 이어온 홍승 스님이 운영을 맡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또 정규 강좌도 열리고요. 오시면은 사찰 음식을 맛보시고 배울 수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강생은 모두 10여 명입니다. 초급과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 3개월간 다양한 조리법을 전수받습니다. 육류를 비롯해 향이 강한 마늘과 양파 등을 쓰지 않고 맛을 내는 점이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수강생들은 새로운 조리법에 대한 신선함은 물론 사찰 음식 특유의 건강함을 경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을 체험하고 또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라는 거. 이 밖에도 이곳에서는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에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의 사찰 음식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이곳을 통해 전문 사찰 음식 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강사들을 전국 곳곳에 파견해 강진이 사찰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강생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저희 큰 바람은 이제 전국의 사찰 음식도 대중화돼가지고 그 대표 지점으로서 강진이 대표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환경과 건강을 이유로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주목받는 사찰 음식. 불교 문화의 일부를 넘어 자연식의 대중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불교 문화에 대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들로 특집 뉴스를 구성했습니다. 불교 문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준비한 특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